자, 미국과 이란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결국 터졌습니다. 비트코인도 3일 동안 내려오면서 결국에 이 양봉을 먹어내는 음봉이 3일 연속 나오면서 지금 추세가 망가졌어요. 게다가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까지 나온 상황에서 매수가 붙을 수 있을까요? 매수가 붙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가 너무나도 관건인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 시가 있죠. 이 시가 라인대를 버티면 모르겠지만 이 가격대까지 이탈되게 되는 순간 패닉셀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시작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쇼타점을 잡고 지금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이런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이 방향성을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가 생각하던 그 이슈가 결국 터졌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추세선을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 고점, 1월 24일의 고점에서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1월 24일, 14일이네요. 이 고점에서 다음 고점, 딱 이렇게 긋고보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롱이 맞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눌릴 때 이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은 그런 시점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추세를 못 넘었어요. 자, 이 추세죠. 자, 어떤 추세냐. 자,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 이 고점을 연결했던 선을 딱 이렇게 올라탔으면 그나마 반등이 나오기 위한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때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 밀리기 시작했죠.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등의 장세가 아니라 되돌림 반등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중심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이때 밀리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신호를 줬죠. 지정학적 리스크야 터지긴 했지만 이때부터 신호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주말에 터지긴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자, 날봉상으로 봤을 땐 이 가격이 68K. 자, 이때 당시 1월 26일 날에 1시간 봉을 볼까요? 자, 68K 수준이었죠. 자, 68K에다가 선을 긋고 보면 3일 전이니까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고 밀리고 나서 여기서 마감했죠. 여기서 마감한 다음에 밀리기 시작했어요. 27일 날 9시죠. 이때 종가가 마감했는데 밑에서 마감하면서 또다시 저항을 맞으면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값에 대한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이 중심선에 대한 저항을 또다시 맞았죠.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물론 거래량만 봤을 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제가 괜히 이때부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자, 제가 트레이딩 교육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67.8K, 68K 이 안에서 숏을 분할로 들어갈 생각이고 볼린저 밴드 하단 리테스트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봉 상황에서 목표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 상황에서 제가 조금 더 목표치를 조금 더 높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지금의 수익 중에 있다라는 거죠. 자, 정확하게 보시면 제 진입가가 67.8K 정도, 68K까지 열어두고 보긴 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제가 수익 났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 방법이 중요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수익을 보시려면 결국에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본 것인데, 자, 다시 날봉 차트로 와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점 추세를 넘는 순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시즌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고점과 해당 고점을 연결한 선, 딱 이 구간이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던 게 후행적으로 보이긴 하죠. 근데 이번에 넘어설 때에도 못 넘어섰다는 건 결국에 내려갈 거야. 이 상황을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다시 한번 올라타면서 이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다가 올라탔고 중심선에서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볼린저 밴드도 확장하지 않고 압축이 된 상황에서 이걸 올라타는 양봉이 하나 딱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거래량이 이때보다 또는 이때보다 더 나오면서 마감을 한다면 이번에 나온 이 음봉,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빠졌던 이 음봉을 만회하는 음봉까지 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파동 흐름을 만들 수는 있어요. 이게 볼린저 밴드가 확장이 되다가 압축되는 순간에는 올라갈 가능성은 높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확장이 되면서 또다시 하방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는 조심해야 되니까 제가 4시간 봉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죠. 저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쇼타점은 들고 가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128%이 정도 수익인데 제가 67.8K니까 이 정도쯤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정도쯤에 들어가서 저도 아직도 수익 중에 있는데 지금 4시간 봉 상황에서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면서 아까 1시간 봉을 봤을 때에는 분명히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이 반등이 나왔던 거래량보다 아직 덜 나왔어요. 덜 나왔다라는 것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도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잡았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금 이탈한 상황이고 지금도 밑에서 또는 그 안에서 유지가 되려는 시도는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다시 내려간다면, 근데 또다시 버텨준다면 그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이때처럼인데, 자, 이때 딱 보면은 4시간 봉상으로 2개 정도 유지시키죠. 2개 정도 유지한 다음에 다음번에 그냥 이탈시켜요. 근데 다음번 여기 보이시죠? 도치 캔들 만들고 나서 한 번 올리고 한 번 올리고 그럴 때 우리가 조건을 잡고 대응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때는 숏을 좀 폐기하고 단기적으로 롱을 볼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흘러갔을 때에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갈 때 양봉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와도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 음봉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마감한다면 눌림목 매수로 여기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대한 저항이 명확하게 나오겠죠. 나온다면 한번 털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 내가 적정선에서 스탑로스를 하실 거라면 이 4시간 봉의 중간 가격대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파동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값은 68K입니다. 이걸 넘는 순간에는 위에까지 그냥 열린 게 맞아요. 열린 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곧바로 올라간다? 전쟁도 터졌는데 그건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희망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게 버텨준다면 최소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가야 됩니다. 4시간 봉상 12시간 그러니까 3개의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 위에서 유지가 될 때 그때는 이상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볼밴도 이탈하면서 지금처럼 말이죠. 그리고 63.2K. 자, 이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63.2K는 저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시가 있죠. 그리고 도치 캔들 그리고 이 종가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60K, 50K 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지금의 패닉셀 양세가 한 번 더 나온다면 현물 중심의 매수가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 빠지는 장세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래량이 많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직전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건 맞지만 반등이 나올 때 이 매수가 들어왔던 그런 볼륨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매도 대기 물량이 계속해서 커진다면 매도 대기 물량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장가 매도가 나오는 물량이 점점 더 커진다면 이거는 저점의 문제가 아니죠. 결국에 볼밴은 이탈하면서 또다시 볼밴이 확장되는 이게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오기 위한 그런 구조는 맞는데 일봉 상황에서만 해당이 되죠. 4시간 봉상으로는 충분히 이 저점을 이탈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패닉셀 장세 그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60K를 TP값으로 잡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저점이죠. 이 저점. 해당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으면서 올라타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정말 이상적인 상황인데 63.2K까지 이탈되게 된다면 저는 최소값으로 60K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숏포지션도 60K 정도 가게 되면 저도 정리할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좀 지치게 만드는 흐름일 될 가능성도 높아요. 전쟁 리스크가 커졌는데 가격 폭이 많이 내려온 건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저점 라인대까지 이탈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했을 때에 대한 그런 흐름이긴 한데 64.7K 이 4시간 봉상에 꼬리를 제외하고 보면 중간 가격대 수준입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오고 내려가고 저점을 이탈하는 척 하다가 올라타고 이걸 올라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때 지지 라인이 형성됐네. 여기도 저점 라인대가 보이죠. 이 구간에서 저점 라인대를 버티네 하면서 들어온다면 그때는 또 패닉셀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64.7K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렸다가 올라가고 고점을 낮추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차라리 이때는 롱을 볼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64.7K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번에 올라타면 64.7K를 TP 값으로 잡고 대응하자. 그런 사람들이 나간다면 내려가겠죠. 근데 또다시 올라타면서 여기를 돌파하면 롱을 들어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이 가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라탔다가 내려가고 올라탔다가 내려가고를 반복하면서 이 추세 안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만 본다면 저는 여기서 뭐 숏을 잡든 롱을 잡든 그 기준값이 잡힐 것 같아요. 대신 중요한 건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한 번 더 빠지는 장세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떤 장세가 되든지 간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63.2K 이거 이탈하고 내려가는 순간에는 저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제가 예상하는 60K에 이 TP 값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도 뭐 정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정리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보이기 때문에. 근데 뭐 만약에 뭐 65K까지 올라온다면 저는 이건 정리할 거예요. 다시 단기 롱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대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쟁 리스크가 터지든 매수세가 붙든 매도세가 터지든지 간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저는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67.8K, 68K 숏 분할로 들어갈 거다. 이 관점을 여러분들께 괜히 미리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절대로 뭐 목표가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꺾일 것 같다면 숏을 들어가고 몰릴 것 같다면 롱을 들어가고 이걸 반복하면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엔 원웨이로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도 기술적 반등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존재는 하겠지만 하방 압력이 강한 상태에서 우리가 쇼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게 너무나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2월 달에 오늘로써 마감이 되겠지만 3월 달에 수익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이 3월 달에 여러분들이 2월 달에 손절이 되셨다면 또는 계좌가 조금 녹아내리셨다면 이걸 회복할 수 있게 복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 트레이딩 교육방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그냥 단순하게 소통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통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트레이딩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바로 도와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이 시간대 편하실 때 언제든지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